자, 서울고등학교 1학년 중간고사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AB에 대해서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했고요. 단순히 전개시켜주면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2 플러스 I 1 마이너스 3i니까요. 요거 전개하면 이렇게 하면 2,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3a 제곱이니까 5, 이렇게 하면 i, 이렇게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5i가 돼서 a가 5, b가 마이너스 5다 라고 해서 a 플러스 b는 0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 문제도 보면 2차 함수 그래프가 x축과 2.3,0, 마이너스 2,0에서 만난다라는 건 2차 함수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는 거냐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인수분해될 거다라는 거니까요. 혹은 두근이 3과 마이너스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AB를 구해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요거 전개해보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이 될 거다라는 거니까 따라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6, 그래서 AB의 곱도 6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 문제를 보면 두 다항식이 저렇게 되어 있을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여기에 풀어볼까요? 지금 a 마이너스 b가 저렇게 나와 있고요. 어떻게? 3x제곱 마이너스 5xy 더하기 5y제곱 이렇게 나와 있고요. 2a 플러스 3b의 값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 x제곱 마이너스 5xy 플러스 15y제곱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이런 건 여러분들 차분히만 계산해주면 되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제 계산한다라고 하면 두 배를 하면 2a 마이너스 2b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6x제곱 마이너스 10xy 플러스 10y제곱 이렇게 될 거니까요. 두 식을 빼주면 5b가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5x제곱 뺐으니까요. 플러스 5xy 플러스 5y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내가 원하는 b는 어떻게 나올 거냐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a-b가 이렇게 됐으니까요. a-b에 2b를 더해주면 내가 원하는 a 플러스 b를 구할 수 있을 거고요. 2b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2xy 플러스 2y제곱이 되니까요. 요 2b와 a-b를 더해주면 될 거고요. 더한다라고 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y 플러스 7y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알파 베타다라고 할 때 허근의 값을 지금 제곱해서 구하래요. x 세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2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니까 여기 인수분해가 실근을 갖는 쪽 하나 1차식이 있고요. 여기 허근 두 개 갖는 2차식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다는 거니까 일단 인수분해를 시작을 해야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으면 될까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가 되니까. 그래서 여기 x 플러스 2에 여러분들 이런 건 조리제법 쓰지 않고 인수분해하는 연습 항상 해놔야 된다라는 거겠습니다.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x제곱, 2x제곱이 없어져야 되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두 허근이 알파와 베타구나라는 거라서 따라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2가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될 거냐면 10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값을 구하라고 했으니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이렇게 구하면 될 거고요. 4 마이너스 20 이렇게 될 거니 마이너스 16이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여나 이게 제곱과 제곱의 합인데 어떻게 답이 음수가 됩니까? 라고 갑자기 좀 의문이 든다라고 하면 알파 베타가 허근이었으니까 즉 허수였으니까요. 물론 복소수겠지만 제곱했을 때 음수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계속 보면 다항식이 전개식에서 x 4제곱에서 3일 때 x 제곱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3, 그 다음에 x 세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여기서 지금 4제곱의 개수를 구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3이네. 그러니까 x제곱끼리 만나서 얼마 생기냐면 x 4제곱 생길 거다라는 거고요. 1차와 3차가 만나서 얼마 생길 거냐면
ax 4제곱이 생길 거고 다른 쪽에서는 4제곱이 생기지 않을 거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 녀석과 이 녀석을 더한 값이 3이다라는 거니까 우리가 어떻게 알아낼 수 있냐면 a 값이 얼마였구나? 2였구나 이렇게 알아낼 수 있을 거고 근데 문제에서 x제곱의 개수를 구하라고 했어요. x제곱의 개수는 이렇게 했을 때 x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더하기 1차 이렇게 했을 때 2a x제곱 하나 나올 거고요. 이렇게 해서 3x제곱이 나올 거고 a가 2였으니까 이 값이 4죠. 그래서 1, 4, 3 했기 때문에 이게 8x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니까 x제곱의 개수는 8이 될 거고요. a의 값은 2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a의 값을 구하라고 하지 않고 x제곱만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은 8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를 보면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그러니까 이차함수와 1차함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려면 두 식을 연립했을 때 만나는 점의 x좌표가 두 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실근이 두 개다라고 풀어주면 되는 거겠죠? 맞나요? 자, 그래서 x제곱 더하기 2kx 플러스 k제곱 플러스 1이 4x 플러스 1이다를 풀면 되고요. 1 지어질 거고 4x 넘어가면 x제곱 더하기 2배에 k-2의 x 더하기 k제곱은 0 이렇게 될 텐데 이 녀석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된다라는 거니까 판별식을 쓰면요. 반의 제곱 k-2의 제곱 마이너스 ac k제곱이 어떻게 되냐면 0보다 커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이거 지워지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라는 거니까 k가 1보다 작다가 될 거고 정수 k의 최대값은 0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번 문제를 보면 연립방정식을 만족시킨 두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지금 보면 2x제곱 이렇게 하나 있고요. 그 다음은 x제곱 이렇게 두 개의 연립방정식이 있을 거다라는 걸 거고요. 둘 다 2차다 보니까요. 이쪽을 일단 인수분해를 해줘야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이 녀석이 2, 1, 1 해서 마마하면 되니까 이쪽에 인수분해가 어떻게 처리가 될 거냐면 2x-y, x-y 이렇게 처리가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그 녀석이 0이 돼야 되니까 2x가 y이거나 또는 x가 y거나 그러니까 y 자리에 x나 2x를 대입해서 요 식을 다시 풀어주면 될 거다라는 거겠죠. 자, 두 가지로 나뉠 겁니다. 첫 번째 어떤 경우 y가 2x인 경우 계산해보면 x제곱 y가 2x라고 했으니까요. 2x제곱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2 x제곱이 마이너스 9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고요. 그래서 마이너스 9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값은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지금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x 플러스 y의 최대값인데 이 경우는 y가 마찬가지로 2x니까 x 플러스 y가 3x가 될 거고요. x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y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 x랑 y랑 같을 때 대입을 해보죠. 그럼 x제곱 더하기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될 거고요. 그럼 마이너스 x제곱이 마이너스 9가 되기 때문에 x값은 요번에 플러스 마이너스 3이고 요번엔 x랑 y랑 같기 때문에 x 플러스 y가 얼마가 될 거냐면 2x가 될 거고요. 여기에 2배를 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y의 최대값은 6. 만약에 뭐 최소값도 구하라고 했으면 최소값도 마이너스 6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8번 문제를 보면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실수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중근을 갖도록 해야 된다라고 했고요. 지금 식이 x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2a의 x 더하기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n제곱은 0 이렇게 되는데 이게 항상 중근을 갖는다 a 값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판별식이 0인데 그게 a에 관한 항등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겠네요. 판별식을 써보면 m 플러스 2a의 제곱 마이너스 4 a제곱 더하기 3a 플러스 n제곱이 0을 만족시켜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그래서 여기 써보면 m제곱 더하기 4am 더하기
4a제곱 마이너스 요 녀석도 해보면 4a제곱 마이너스 12a 마이너스 4n제곱이 지금 얼마가 돼야 되냐면 0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4a제곱 4a제곱 지워질 거다라는 거고 a에 관한 항등식이니까 a로 묶어줘야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4a로 묶으면 어떻게 될 거냐면 여기는 m, 여기는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남은 녀석은 더하기 m제곱 마이너스 4n제곱이 0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 a 값에 관계없이 이 a에 어떤 값이 들어가든 항상 이 값이 0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이 부분이 얼마가 돼야 될 거냐면 0이 돼야 되죠. 따라서 m 값은 얼마다? 3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m 값이 3이면 여기가 9-4n제곱이 0이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n제곱 값은 4분의 9가 될 거고 따라서 n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뭐 n제곱, m제곱을 빼라고 했으니까 m제곱은 얼마가 될 거냐면 9가 될 거고요. n제곱은 4분의 9가 될 거니까 두 식을 빼면 값이 얼마다 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4분의 36 빼기 9니까 4분의 27이다 해서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9번을 보면 fx를 저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2x 플러스 6이고요. 또 다른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저렇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럼 fx를 써보면 fx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으로 나눴을 때 몫이 q1x 이렇게 있고요. 나머지가 2x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있는 거고요. fx가 x제곱 더하기 2x 마이너스 15로 나눴을 때는 몫이 q2x고 나머지가 5x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보면 여기는 어떻게 인수분해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정보는 f3이 얼마다? 6이니까 12가 될 거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얼마다?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찬가지로 0이 될 거니까 4다. 이렇게 구해지겠죠. 이 밑에 식도 인수분해가 x 플러스 5, x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기 때문에 f3은 얼마냐면 12다라는 거 똑같이 얻어질 거고요. f의 마이너스 5는 얼마냐라고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28이다. 이렇게 얻을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됐을 때 지금 fx를 누구로? x 세제곱 더하기 3x 제곱 마이너스 13x 마이너스 15로 나누었을 때의 몫이 있을 거고요. 그때 나머지 rx를 구하라 라는 거겠습니다. 당연하게도 우리가 지금 보면 이 나눠준 녀석이 몇 차식이다 보니까 이 녀석이 3차식이다 보니까 당연히 여기는 몇 차식이 돼야 될 거냐면 2차식이 될 거고요. 미지수가 ax제곱 bx 플러스 3개 필요한데 마침 정보가 3개 있으니까 다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긴 합니다. 근데 혹시나 그 전에 이 녀석이 이런 녀석이나 이런 녀석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면 계산을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으니까 그거는 한번 확인을 해보죠. 이 녀석이 혹시 인수분해가 깔끔히 처리되는지 한번 보면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플러스 13 마이너스 15가 되니까 인수분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일단 이쪽이 x 플러스 1에 x제곱 이렇게 하면 x제곱 3x제곱 돼야 되니까 더하기 2x 마이너스 15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이쪽이 바로 있다라는 게 보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식을 어떻게 쓸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qx 더하기 여기 rx 자리인데 생각해보니까 이 식 자체가 rx까지 쓸까요? 이 식 자체가 fx이기 때문에 그 fx를 이걸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3인데 이쪽은 x제곱 더하기 2x-15라는 인수가 있기 때문에 나눠도 나머지가 안 생기죠. 즉, 이 rx를 얘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5x-3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rx를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냐면 x제곱 플러스 2x-15로 나눴을 때 몫은 같은 2차식일 거니까 상수가 될 거고요. 더하기 5x-3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f의 마이너스 1이 4다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으면 여긴 싸그리 0이 되고요. 그럼 여기에 마이너스 1 나온 값이 4가 돼야 되는 거고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a에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8이 4가 돼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 값이 얼마냐면 마이너스 16의 a가 얼마가 될 거냐면 12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a 값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될 거고요. 이 자리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라서 이 값이 바로 나머지가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뭘 구하라고 했냐면 아래 마이너스 3을 구하라고 했고요. 아래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4분의 3에 마이너스 3을 넣어주면 9, 마이너스 6,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넣어주면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8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고요. 여기가 얼마냐면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될 거고요. 3, 3은 9. 그래서 9 마이너스 8, 18이 돼서 이 값이 결과적으로는 마이너스 9 이렇게 정리가 되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를 보면 방정식의 한 허그를 오메가라고 할 때 저 값을 만족시키는 우리 x세제곱 플러스 1은 인수분해 x 플러스 1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니까요. 여기에 허근이 오메가다 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마찬가지로 오메가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오메가 6제곱은 1 이런 것까지도 다 이용할 거고요. 여기에 넣어서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이런 것까지도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 거냐라고 하면 1 플러스 오메가분의 1 오메가 제곱분의 1 해서 오메가 99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하라 라고 지금 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요 상태로 그냥 풀어도 상관은 없을 거고요. 여러분들 여기에 두근이 당연히 오메가와 누구일 거냐면 오메가 켤레일 건데 둘의 곱 오메가 켤레가 얼마일 거냐면 1이기 때문에 요거를 뭐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여기서 이렇게 나눠주니까 얘를 1 더하기 오메가 켤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이 녀석을 제곱하면 얘가 되는 거니까 이 옆에는 오메가 켤레의 제곱 그 다음은 오메가 켤레의 세제곱 해서 여기까지 오면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 오메가 켤레의 99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고 이 녀석은 주기가 6이기 때문에 우리 계산해보지 않아도 6개씩 모아서 더하면 0이 될 거다 정도는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6개씩 묶었을 때 몇 개가 남는지 생각해 보면 될 거다라는 거고 이게 항이 총 99가 아니라 여기 지금 1부터 99 여기 하나 있으니까 100개가 있죠. 그러니까 100은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얼마가 됩니까?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가 되니까 4개의 항만 살아남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상 앞에 있는 4개만 계산해주면 뒤에 있는 애들은 6개씩 다 묶었을 때마다 0이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 녀석만 계산해주면 1 더하기 오메가 켤레 더하기 오메가 켤레 제곱 오메가 켤레 세제곱만 계산해주면 되고요. 오메가 켤레 역시 여기에 근이기 때문에 켤레 세제곱은 마이너스 1 켤레 제곱 마이너스 켤레 플러스 1은 0 켤레 6제곱은 1 이런 거 다 성립하겠죠. 그러니까 세제곱이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더해질 거고 오메가 켤레 제곱 더하기 오메가만 남게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여기서 오메가의 켤레 제곱은 1로 넘겨보면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이니까요. 요게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이 돼서 결과적으로 요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이 오메가 켤레 마이너스 1이 될 거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이 정리되니까요. A 값은 마이너스 1이고 B 값은 2이기 때문에 A 곱하기 B의 값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고차 한계수가 1인 4차식에 대해서 저걸 만족시키고요. P1은 1, P2는 3, P3은 5, P4는 1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지금 PX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 이 녀석들로 인수정리를 써야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1이 나오는 1, 4를 이용하는 게 나을지 여기가 1, 3, 5 이렇게 규칙을 갖는 게 유리할지는 여러분들이 조금 판단을 해보면 좋을 거다라는 거고 저는 요 1, 3, 5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정식을 P에 X를 넣었더니
135, 2x-1이라는 방정식을 만들면 1 넣었을 때 1, 3 넣었을 때, 2 넣었을 때 3, 3 넣었을 때 5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방정식의 근이 누구인 거예요? 1, 2, 3인 형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걸 넘겨서 인수분해 했을 때, 즉 px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의 인수분해가 x-1, x-2, x-3 나머지 하나의 근은 모르니까 x-a 이렇게 될 거고 요 a를 구하기 위해서 4를 대입을 해볼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p4 마이너스 4 넣으면 8, 7이 4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3, 2, 1, 4 마이너스 a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p4가 1이었기 때문에 여기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6이죠. 그게 6에 4-a가 될 거니까 따라서 a는 얼마가 될 거냐면 5가 될 거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5가 되겠죠.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px는 어떻게 생길 거냐라고 하면 x-1, x-2, x-3, x-5 더하기 2x-1일 거다라는 걸 거고요. 지금 얘를 누구로 나눈 몫을 구하라고 했냐면 x제곱 얘를 누구로 나눠라? x제곱 마이너스 5x 플러스 6으로 나눴을 때 몫이 있을 거고요. 나머지를 구해라 라는 거고 잘 생각해보면 어차피 2차식으로 나눠줄 거기 때문에 여기는 몫에 참여할 수가 없죠. 1차식이니까 여기에 개수로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신경 쓸 필요가 없고요. 이 식을 얘로 나눈 몫만 잘 떠올려 보면 되겠죠. 근데 마침 이 녀석의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냐면 x-2, x-3이 될까요? 그러니까 얘와 얘를 가져갔네요. 그러니까 여기 qx는 누구겠습니까? x-1, x-5겠죠. 안 봐도. 나머지는 안 봐도 2x-1일 거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몫은 요 녀석일 거고요.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5니까요. 누굽니까? 4번이다. 이렇게 처리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보면 자연수 n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 fn, gn이라고 할 때 서로 다른 실근의 합이 1이 되도록 하는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지금 보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2n은 0이라는 방정식의 실근이 fn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 더하기 3n은 0 의 실근이 gn인데 fn과 gn을 더해서 1이 됐으니까 반드시 어떤 조합이어야 됩니까? 실근의 개수가 fn 더하기 gn이 지금 1이 됐다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중근 플러스 허근 이런 조합으로 이루어져야 될 거다라는 거겠죠. 자, 중근이면 실제로 실근은 두 개지만 여기 서로 다른 실근이라고 했기 때문에 중근이면 실근은 서로 다른 실근 하나가 되니까 반드시 중근 플러스 허근이 되는 조건을 찾아야 될 거다. 자, 이쪽의 판별식을 D1이라고 해보고요. 이쪽의 판별식을 D2라고 했을 때 어떻게 돼야 될 거냐면 D1이 0이면서 D2가 음수 혹은 D2가 0이면서 D1이 음수인 걸 찾아봐야 될 거죠. 그래서 D1을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판별식은 반의 제곱 4 마이너스 2n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에 판별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반의 제곱 16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n이 될 거니까 15 마이너스 3n이 되겠죠.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케이스가 있나 볼까요? 첫 번째는 어떻게? D1이 0, D2가 음수. D1이 0이려면 n은 얼마야 되냐면 2가 되죠. 2일 때 이 녀석 음수인가 봤더니 안 되네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는 없을 거고요. 두 번째는 어떻게 될 거냐면 D1이 음수, D2가 0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 D2가 0이 되려면 n은 5가 될 거고 5일 땐 음수죠. 그래서 n이 5다 이렇게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13번을 보면 0과 4 사이에서 2차 함수의 최대값이 마이너스 4가 되도록 하는 실수 k의 값을 구하라고 했고요. 지금 이런 문제가 좀 중요한 게 2차 함수가 대칭축이 얼마인지 결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섣불리 최대값을 대칭축에서 갖고 그게 마이너스 4여야 되니까 얘가 마이너스 4다 이렇게 푸는 건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려봤을 때 이렇게 x 이퀄 k에서 최대값을 갖게 될 텐데 이 k라는 녀석이 0과 4라는 사이의 범위에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총 세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0과 4가
이렇게 있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 경우. 그 말은 뭐냐면 4보다 K가 오른쪽에 있으니까 K가 4보다 오른쪽에 있으니까 K가 4보다 클 때를 의미할 거고요. 이때 최대는 어디서 나오냐면 4에서 나오겠죠. 그래서 4를 대입해보면 마이너스 2에 4 마이너스 K의 제곱 플러스 2K가 얼마가 되도록 마이너스 4가 돼야 된다를 풀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마이너스 2로 한 번씩 다 나눠줄까요? 그럼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여기가 마이너스 K, 여기는 그냥 2가 될 거고요. 그럼 여기 제곱하면 K제곱 마이너스 8K 플러스 16이 되겠죠. 그래서 넘어오면 K제곱 마이너스 9K 플러스 14는 0이고 7, 2 해서 마마 이렇게 되니까 가능한 K는 2와 7이 되겠죠. 그렇지만 요 범위를 만족을 시켜야 되다 보니까 가능한 K는 누구밖에 없을 거냐면 7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0과 4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0이 여기에 있고 4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어떤 거냐면 K가 대칭축이 0과 4 사이에 들어있는 경우고요. 그 경우 같은 경우 요 최고점에서 최대값을 가질 거죠. 즉 얼마일 거냐면 2K가 될 거고 이 2K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니까 K가 얼마냐면 마이너스인데 안타깝게도 K가 마이너스는 요 범위 안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가능한 K가 없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는 어떻게? 0과 4가 이쪽과 이쪽에 있는 경우일 거고요. K가 0보다 왼쪽에 있기 때문에 세 번째 경우는 K가 0보다 작을 때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최대를 0에서 가질 거고요. 그럼 0을 대입한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2K제곱 플러스 2K가 될 거고 이 값이 마이너스 4가 돼야 될 거다라는 거니까 넘기고 2로 나눠주면 K제곱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K 값이 2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당연히 이 범위에 해당되는 거는 마이너스 1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K 값은 7과 마이너스 1일 거고요. 그 두 K 값의 합은 6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4번 문제를 보면 fx가 저렇게 주어졌을 때 x축과의 교점이 3개고 뭐 마이너스 3과 3부터 fx의 최대치수를 구해봐라 라는 거니까 일단 fx를 분석을 해보죠. 당연히 여기 이 절대값 문제 때문에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로 함수를 나눠야 될 거고요. 0보다 클 때 f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 1 플러스 k 이렇게 생겨서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k다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x가 0보다 작을 때 f는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제곱 더하기 4x 플러스 1 플러스 k일 거니까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3 플러스 k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0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눠질 텐데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대칭축이 1이고요. 대칭축 1을 그려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을 거고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진다라는 거냐면 이런 식으로 지금 그려지고 있다라는 걸 거고요. 그 다음에 대칭축 0보다 작을 때는 대칭축이 얼마여야 되냐면 마이너스 2고요. 아까 이때는 아까 대칭축이 1이었고요. 이렇게 대칭축이 마이너스 2가 있고 두 그래프 다 0을 넣으면 1 플러스 K, 1 플러스 K가 요 같은 점을 지나면서 요번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형성이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꼭지점의 좌표가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1,K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K-3이기 때문에 여기가 조금 더 아래쪽에 있을 거다라는 거겠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X축과 교점이 3개여야 되는 거니까 X축을 한번 잡아본다라고 하면 일단 여기가 X축이 될 가능성이 있고요. 여기가 X축 후복은 1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가 X축의 후복은 두 번째가 되겠죠. 근데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여기가 1,K였는데 X축이니까 Y값이 0이라는 거고 K가 0이 되는데 문제의 조건상 K가 음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가 X축이 될 수는 없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X축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럼 여기 0일 때 좌표는 얼마이냐면 대입해보면 K 플러스 1이었거든요. 여기가 지금 0이 돼야 된다라는 거니까 K 값이 얼마라는 걸 알 수가 있냐면 마이너스 1이구나 라는 거를 알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식이 x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 x 플러스 2의 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정리가 됐겠군요.
자, 그랬을 때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건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이 뭐 대충 여기 있다고 할까요? 3까지, 즉 이렇게 생긴 녀석의 최대값을 구해보라는 거고요. 지금 보면 최고 차항이 둘 다 1로 똑같기 때문에 이 대칭축으로부터 두 칸 떨어진 3이 가장 위로 올라가 있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 3일대 값을 대입해보면 얼마가 될 거냐면 3이 될 거고요. 최소값은 여기서 같겠네요. 여기에 좌표가 마이너스 4가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최대는 3, 최소는 마이너스 4, 그 다음 K는 아까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전부 다 더하면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15번 문제를 보면 P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P와 X에 대한 4차식에 대해서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지금 두 개다라고 했습니다. 일단은 인수분해가 되는지부터 얼른 볼까요? X 4제곱 마이너스 2배 P 마이너스 1의 X 세제곱 더하기 P제곱 X제곱 더하기 2배의 P-1의 X 마이너스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었을 거다라는 걸 거고요. 보통 이런 건 이제 문자를 소거시키는 방향으로 좀 대입을 해보면 좋을 거다라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P제곱인데 여기도 P제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1 같은 거 넣으면 서로 P제곱이 없어지니까 한번 1을 넣어보죠. 1 넣으면 마이너스 2P 플러스 2 플러스 P제곱 플러스 2P 마이너스 2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1이라서 P제곱 P제곱 2P 2P 마이 1 지워지니까 1을 인수로 갖고 있겠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한번 인수분해를 진행해보면 조립제법을 써봅시다. 4차식은 조립제법 안 쓰고 바로 하기에는 조금 실수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쓰는 것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1로 조립제법 써보면 1, 마이너스 2p 플러스 3, 마이너스 2p 플러스 3,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이고요. 그러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3이니까요. p제곱 플러스 1, p제곱 플러스 1, 0이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지금 이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라고 했으니까 4차식이 제곱으로 인수분해 됐을 수도 있고요. 1차, 3차로 인수분해 될 수도 있고 1차, 1차 하고 뒤에는 허근 두 개, 뭐 사실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한 번 더 인수분해 돼야 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을 거다라는 거고 이 녀석은 얼마로 인수분해하면 0이 될 것 같이 생겼냐면 얼마일까요?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까요? 왜냐면 P제곱을 없애야 될 거니까 한번 마이너스 1로 한번 해보죠. 마이너스 1을 하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P 플러스 2가 될 거고 2P 마이너스 2가 돼서 P제곱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럼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1이 돼서 0이 될 거니까 일단 확실히 이렇게는 인수분해가 됐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2배의 p 마이너스 1의 x 더하기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까지는 확실히 인수분해가 됐을 거다라는 걸 거고요. 이쪽에 판별식을 잠깐 써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반의 제곱 p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를 하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p제곱은 없어지고요. 마이너스 2p 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P의 값에 따라서 이 녀석이 실근을 가질 수도 있고 안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 했는데 지금 P가 5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라고 했지 뭐 양수란 말은 없었기 때문에 음수가 되면 얘도 충분히 여기서 실근을 가질 수도 있을 거다라는 거죠. 하지만 실근을 가져야 한다면 어떤 실근만 가져야 되냐면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만 가져야 되는 상황일 거기 때문에 지금 제약 조건이 조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가능성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던지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던지 x 마이너스 1의 제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던지 혹은 어떻게 되던지 여기가 허근을 갖던지밖에 없는 거죠. 일단 허근을 가지려면 판별식이 마이너스 2p 나왔기 때문에 p가 양수면 다 허근을 갖기 때문에 가능한 P값은 5, 4, 3, 2, 1 다 가능할 걸로 보이고요.
x-1의 제곱을 가져야 된다면 중근을 가질 때니까 p가 0일 때고요. 실제로 p가 0일 때면 이 식이 어떻게 되냐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얘는 안 되고 얘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허근 같거나 얘를 갖거나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려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1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건데요. 지금 구조상 여기가 항상 양수일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p는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 혹은 허근밖에 없는 상황이 바로 지금 fx다라는 거고요. 문제에서 한실근을 알파라고 했을 때 알파로 나눈 몫을 q를 또다시 저걸 나눈 r이라고 할 때 r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자, 지금 이제 가능한 식을 써보면 fx가 여기 조금 지울까요? fx가 지금 가능한 경우가 어떻게 있냐라고 하면 fx가 일단 어떻게 x 플러스 1의 제곱인 경우 즉 x 플러스 1의 세제곱 x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그냥 요식 그대로 갖고 있는 허근을 갖고 있는 케이스가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머지를 다시 구하라 fx를 지금 한 실근 그러니까 이게 마이너스 1로 할지 플러스 1로 할지 모른다라는 거고 그거를 q 그 다음 q를 또다시 나눈 걸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그럼 가능한 q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가능한 q는 x 플러스 1로 나눴다라고 하면 x 플러스 1의 제곱 x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고요. 얘로 나눴다라고 하면 x 플러스 1의 세제곱이 되겠죠. 이때는 알파가 누구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얘는 알파가 누구일 때? 1일 때. 근데 얘를 또다시 저걸로 나눈 나머지니까 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는데 여긴 나머지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R값은 0이 될 거고요. 여기는 알파가 1이니까 나머지가 얼마냐면 8이다 해서 이렇게 R값이 두 개가 나올 거고요. 이고.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알파가 1일 때였다고 하면 이걸로 나누게 되니까 몫이 x 플러스 1에 x제곱 마이너스 2에 p 마이너스 1에 x 더하기 p제곱 플러스 1이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요 녀석을 또다시 얘로 나누니까 여기 1 넣은 값을 구하라는 거죠. 2배에 1 마이너스 2p 플러스 2 더하기 p제곱 플러스 1을 구하라 이렇게 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좀 더 정리해보면 p제곱 마이너스 2p 플러스 4가 될 거기 때문에 대칭축이 얼마냐면 1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p가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5가 가능한데 다행히 대칭축이 1이니까 1일 때 값, 2일 때, 3일 때, 4일 때, 5일 때 값이 다 다르죠. 그러니까 여기서 몇 가지? 5가지가 또 나오게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p가 5개 가능하다고 해서 이 값이 무조건 5개일 거다라고 하는 건 좀 위험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죠? 이게 대칭축이 1이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2를 넣었을 때 값과 0을 넣었을 때 값은 같죠. 다행히 근데 0을 안 넣어보니까 겹치지는 않았겠죠. 지금 그러니까 값이 1개, 2개, 5개 있는 거고요. 마지막 여기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도 계속 계산해보자 라고 하면 마이너스 1일 때 몫은 누가 될 거냐면 x 마이너스 1에 요거 될 거고요. 한 번 더 마이너스 1을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2에 얼마가 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넣으면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2p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1 넣으면 더하기 p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지워지고 p제곱 더하기 2p에 마이너스 2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1, 2, 3, 4, 5를 대입하면 저게 대칭축이 마이너스니까 여기도 5가지가 나올 거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서로 다른 r이라고 했으니까 여기서 나온 결과와 여기서 나온 결과가 0이나 8과 겹치는지는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5개, 하나, 둘 해서 12개를 쓰고 싶은데 혹시나 겹치는 게 하나라도 발생하면 11가지가 될 수 있어요. 여긴 어차피 지금 생각을 해보면 무조건 음수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5개는 겹치는 게 없을 거고요. 0도 겹친 게 없는데 8이 혹시나 여기서 튀어나오지 않을까라는 건 좀 의심을 해봐야죠. p에다 1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1 넣으면 어떻게 되죠? 요게 1 빼기 2 더하기 4니까 6이 될 거고요. 2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4 빼기 4, 8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 넣으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 커지겠죠. 보세요. 8이 겹쳐버렸네요. 그러니까 12가지에서 5가지, 5가지, 2가지에서 12가지인데 8이 겹치니까 한 번을 빼야 되니까 서로 다른 R의 개수는 11가지였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16번 문제를 보면 G가 저렇게 돼 있고 오메가가 이렇게 있을 때 가나를 만족시키는 MN의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물론 계산을 해보면 G의 제곱이 뭐 마이너스 i가 되고 오메가는 제곱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오메가 세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된 그 오메가가 될 텐데 그런 것들 다 계산해서 아마 얘는 G는 주기가 8일 거고 오메가는 주기가 12 뭐 이렇게 나올 텐데 그래서 8개, 12개를 계산한 다음에 더해서 요 녀석 제곱이 음의 실수가 되려면 요 두 개 더한 값이 이제 순원수가 되면 되는데 순원수가 되는 조합을 찾아내도 되기는 하겠지만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떻게 볼 거냐면 우리 복소평면을 이용을 해서 좀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선생님 저는 복소평면을 모르는데요 라고 하면 제가 복소평면에 대해서 정의한 강의를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요.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자, 요건 i를 곱하면 루트 2분의 i-1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더하기 루트 2분의 1 i 이렇게 될 거고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지금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1 i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을 한번 그려볼까요? 실수축, 허수축 이렇게 그릴 거고요. 반, 그 다음에 여기서 반.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60도, 이렇게 그리면 60도. 하고 이렇게 그린 녀석들이 30도가 되고 자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여기 값을 1이라고 했을 때 여기가 2분의 1이 될 거고 여기가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겠습니다. 그래서 G는 표현해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마이너스 2분의 1이고요. 자 요거는 이제 각도가 얼마일 때냐면 45도짜리죠.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일 거기 때문에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의 양수 저쪽이기 때문에 여기서 딱 반을 그은 요 정중앙 지날 때, 여기 지날 때가 됩니다. 요 녀석이 바로 G 1제곱일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즉 몇 도짜리냐면 요 편각이 135도짜리고요. 그럼 그 다음부터 돌려나가면 얼마가 되냐면 계속 135도 돌리면 270도가 될 거다라는 거라서 여기가 G의 제곱이 될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90도 돌고 45도 도니까 여기 가운데 여기 지날 때가 G 3이 될 거고 마찬가지로 90도 돌고 45도 도니까 여기의 값이 G4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여기의 값이 G5가 5제곱이 될 거고요. 여기 또 4제곱이죠. 잘못 표시했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고 여기의 값이 G6제곱이 될 거고 여기의 값이 7제곱 여기의 값이 8제곱 그 다음에 여기의 값이 다시 9제곱이 돼서 G는 주기가 8로 돌아가게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오메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 거냐면 2분의 루트 3, 그 다음 마이너스 2분의, 그러니까 2분의 루트 3은 여기일 거고요. 마이너스 2분의 여기가 될 거다 라는 거겠습니다. 될까요? 그래서 여기에 요 녀석이 오메가의 1제곱일 거다라는 걸 거고요. 오메가는 지금 각도가 이쪽으로 돌렸다 생각해도 되지만 이쪽으로 마이너스 30도만큼 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 계속 30도씩 움직일 거니까 오메가 1제곱, 오메가의 제곱, 요 자리가 오메가의 세제곱, 4제곱,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 9제곱, 10제곱, 11제곱, 12제곱 다시 1로 돌아오게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주기가 12로 돌겠다라는 거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렇게 이제 복소평면을 정리해 놓을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G의 M제곱
더하기 오메가의 n제곱의 제곱이 음수가 돼야 된다고 했고, 그 말은 여기에 있는 게 순어수가 돼야 되니까 순어수가 되는 조합을 만들어 봅시다. 일단 첫 번째로 g의 1제곱과는 순어수가 되려면 이 x 부분이 합해서 0이 돼야 되는데 x 부분이 합해서 0이 될 만한 오메가 중에는 없기 때문에 얘는 없을 거고요. 짝꿍이. g의 제곱일 때는 어떻게 될 거냐면 제곱은 여기에 있으니까요. 오메가의 세제곱이 짝꿍이 되겠죠. 오메가의 세제곱이고요. 오메가의 9제곱은 짝꿍이 될 수가 없죠. 왜냐면 여긴 플러스 i, 여긴 마이너스 i니까 두 개 더하면 0이 될 거고요. 그 다음 g의 세제곱은 여기에 있는데 지금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x를 더했을 때 0이 되도록 하는 오메가 값은 없을 거고요. 그 다음 g의 4제곱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 거냐면 4제곱은 여기에 있으니까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짝꿍이 누가 될 수 있을 거냐라고 하면 일단 이 g의 4제곱 자체가 지금 마이너스 1이 될 거니까요. 이 마이너스 1을 0으로 만든 오메가가 오메가 12제곱이 있긴 한데요. 이 녀석은 허수 부분이 없다 보니까 또 안 되겠죠. 그 다음에 g의 5제곱을 보면 5제곱은 여기에 있으니까 또 마찬가지로 없고요. g의 6제곱을 보면 여기에 있으니까 얘는 오메가 9제곱이랑 하면 순어수가 될 거고요. g의 7제곱은 7 어딨죠? 여기도 없을 거고요. 8제곱은 이 녀석도 없겠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조합은 2, 3, 6, 9 조합이 될 거고요. 그래서 mn의 최소값은 벌써 2 더하기 3, 5가 일단 최소가 될 거고요. 최대는 이제 얘는 줄기가 8이니까 2, 3으로 키워갈 수 있는 걸 만들어 간다라고 하면 여기는 8씩 더하면 10, 18, 26이 최대고 여기는 12씩 더한다라고 하면 24 더해서 27이 최대가 되겠죠. 그러니까 일단 53이라는 값이 최대가 될 거고 여기서는 얘는 이제 6,9, 69니까요. 여기엔 8씩 더하면 14, 22까지 커질 수 있을 거고요. 아니죠. 30까지 커질 수 있겠네요. 그 다음 얘는 12 더하면 21이 맥시멈. 그러니까 여기 둘의 합은 51이 되니까 여기가 좀 더 크죠. 그래서 최대는 53, 최소는 5기 때문에 그 합은 58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내신 대비할 때는 이 복소평면을 알아두지 않으면 이런 계산 같은 건 좀 어렵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조금 익혀두는 게 좋기는 하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17번을 보면 2차 방정식의 서로 다른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저거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이게 알파 세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세제곱은 여기에 알파 베타로 묶어주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는 5가 될 거고 알파 베타의 값은 9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면 9 곱하기 여기의 값은 어떻게 될 거냐면 5의 제곱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는 거니까 9 곱하기 요게 25 빼기 8이니까 17이 돼서요. 63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18번을 보면 다음 4차식이 모든 i 개수가 정수인 x에 대한 두 2차식으로 인수분해되도록 하는 52의 모든 자연수 n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고요. 저 식이 지금 보니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n제곱이다. 이렇게 지금 쓰여져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보기차식의 형태가 될 거니까 인수분해를 한번 만들어 가보죠. 첫 번째는 x 4제곱 그리고 이 4n제곱으로 만든다 하고 하면 얘가 플러스 반의 2배니까 4n x제곱 더하기 4n제곱을 만들고 마이너스 얼마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면 얼마가 돼야 됩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4n의 x제곱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쪽이 인수분해가 어떻게 될 거다라고 하면 x제곱 더하기 2n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거다라는 걸 거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값이 합차로 될 거니까 여기가 무슨 수가 되어야 될 거냐면 제곱수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1 플러스 4n이 어떤 수의 제곱수가 되어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이걸 만족시키는 n 값을 지금 구해봐라 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생각하면 4n이 m제곱 마이너스 1일 거고 거기에 4분의 1을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걸 거니까요. n은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1에 m제곱 마이너스니까 한번 이제 세보죠. m이 1 안 되죠. 2 넣으면 안 되죠. 3 넣으면 9 빼기 1은
8이니까 n이 2 하나 이렇게 있을 거고요. 16 안 될 거고요. 일단은 여기가 짝수가 들어가면 빼기 1을 했을 때 홀수가 될 거기 때문에 맞나요? 홀수는 4로 나눠질 수가 없을 거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기가 무조건 홀수가 들어가야 될 거다라는 겁니다. n이 5가 들어가면 25, 24니까 6이 될 거고요. 7이 들어가면 49, 48, 12가 될 거고 9가 들어가면 81, 80, 20이 될 거고요. 이런 식으로 셀 수가 있을 거다라는 거고 홀수를 여기 홀수를 해야 되니까 m자리에 2k-1을 넣어볼래요. 그리고 그걸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4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인데 없어지니까 이렇게 될 거고 4분의 1이 될 거니까 k제곱 마이너스 k로 구할래요? 라고 해도 상관없겠습니다. 보세요. 2 넣으면 이렇게 되죠. 3 넣으면 이렇게 되죠. 4 넣으면 이렇게 5 넣으면 이렇게 6 넣으면 36 빼기 6이니까 얼마가 될 거냐면 30 되고 7 넣으면 42가 될 거고 8 넣으면 50을 넘어가겠죠. 그래서 가능한 n값이 이렇게 일단 존재할 거고요. 여기가 그럼 8, 20, 40 이렇게 하면 얼마가 될 거냐면 70 이렇게 두 개 더하면 112가 될 거다. 이렇게 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하나 더 확인해야 될 게 있습니다. 선생님 이쪽으로 완전 제곱 맞춘 게 아니라 이쪽으로 완전 제곱 맞출 수도 있잖아요 라고 하면 식이 어떻게 될 거냐면 그건 이제 해보면 안 될 거다라는 걸 알게 x의 제곱 마이너스 x제곱 이거 반의 제곱하니까 플러스 4분의 1 더하기 4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을 해야 될 텐데 당연하게도 이쪽이 음수가 나와야 이거 제곱 빼기 이거 제곱 이렇게 해서 합차로 갈 텐데 이 녀석이 음수가 나올 방법이 없다 보니까 저런 식의 인수분해는 없을 겁니다. 그다음에 이게 보기 차시니까 t로 치환해서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하면 t로 치환해서 하는 게 이쪽을 완전 제곱 이렇게를 완전 제곱으로 하는 거 안에 다 계산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이걸 다시 t로 치환해서 확인해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문제를 보면 저 범위 내에서 이차함수의 최대값을 mk, 최소값을 스몰 mk라고 할 때 mk가 저런 걸 만족시킨다라고 하네요. 이차함수가 있는데 k가 1일 때, 마이너스 1일 때 기준으로 갑자기 최대값의 위치가 확 바뀌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일 거냐라고 하면 k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일 거냐면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일 거냐면 그 다음 범위는 5까지가 될 텐데 아마 5가 이렇게 된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거겠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k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더 작을 때 그럼 k가 이쪽에 있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k 플러스 6은 이쪽에 있겠죠. 그러니까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은 이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k가 점점 마이너스 1에 다가오면 최대값이 점점 오다가 k가 딱 마이너스 1이 된 순간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 범위 내에서 최대값을 구하면 여기랑 여기 둘 다 같지만 일단은 fk라고 써볼 수가 있는 거고 k가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진 순간부터는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6이 여기에 있으니까 최대값을 어디서 갖냐면 k 플러스 6에 갖게 되는 걸로 바뀌는 양상이 나타났다라는 거죠. 아,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5였구나. 즉 대칭축이 얼마였던 이차 함수냐면 2였다라는 거를 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차 함수의 식은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b였구나. 이렇게 써볼 수가 있는 걸 거고요. mk는 스몰 mk는 어떻게 될 거냐면 최소값들일 거다라는 거고요. 최소값들은 생각을 해보면 k가 요 멀리 있고 k 플러스 6이 있으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이 k 플러스 6일 때가 최소가 될 거다라는 거죠. 근데 그거를 k가 여기 있고 k 플러스 6이 있으면 여기일 때 이 최소값을 k일 때 기록을 해놔야 될 거다라는 거죠. 최소값의 그래프니까 무슨 말일 거냐라고 하면 k가 여기에 있고 k 플러스 6이 이렇게 있을 때 스몰 mk는 어떻게 식이 작성이 될 거냐면 f의 k 플러스 6일 거다라는 겁니다. 언제까지? 여기에 k 플러스 6이 도착할 때까지. k 플러스 6이 여기에 오고 k가 뭐 이런 데 있는 순간부터는 이 둘이 움직여봤자 그 범위 내에서 최소값은 항상 f2가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이건 언제까지? k 플러스 6이 어떻게 될 거냐면 2보다 작을 때까지가 되는 걸 거고요. k 플러스 6이 맨 처음 여기 왔을 때, 그러니까 k가 여기 넘기면 k가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네요. k가 마이너스 4부터 k가 여기 올 때까지, k 플러스 6이 여기 와도 그래도 최소값은 여전히 여기죠. 즉 k가 2가 될 때까지는 최소값은 누가 될 거냐면
f의 2가 될 거고요.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될 거냐면 k가 이쪽에 있고 k 플러스 6이 이쪽에 있으면 최소값은 여기 k가 될 거다라는 거니까 fk가 되겠죠. 언제부터? k가 2보다 클 때부터는 저렇게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대칭축이 2였는데 2보다 클 때는 fx를 그냥 그대로 그리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2부터 마이너스 4까지는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f의 2 상수함수를 그리라고 했고 마이너스 4보다 작을 때는 얘를 6칸 옮긴 녀석을 그리라고 하니까 얘가 딱 6칸이거든요. 마침. 그러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겠죠. 근데 요 그래프와 저 녀석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0, 즉 y는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0인 거죠. 요 녀석이 여기 마이너스 5를 지난 녀석일 텐데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니까 접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쪽 함수랑 즉 얘랑 2x 마이너스 10이 접한다라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f의 x 플러스 6과 2의 x 여기 있군요. 마이너스 2의 x 플러스 5가 서로 지금 접하고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x 플러스 6을 여기에 넣어서 한번 구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면 x 플러스 6의 제곱 마이너스 4의 x 플러스 6 플러스 b가 마이너스의 x 플러스 5 요 녀석의 판별식이 0이다 라고 해서 b값을 구해주면 될 거다라는 거고요. 자, 계산을 하면 여기가 26이 아니라 24가 돼야 될 거다라는 거고요. 요게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니까 플러스 10x 그 다음에 12 플러스 22 플러스 b는 0 이렇게 나올 거고요. 판별식을 쓰면 반의 제곱 25 마이너스 22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값이 3이다 이렇게 나올 거고요. 요 값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fx, 라지 mk의 그래프는 어떻게 생겼냐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여기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fx를 그대로, 마이너스 1보다 클 때는 fx 그래프를 마이너스 6칸 옮긴 거니까 이렇게 달라붙어 있어서 여기 마이너스 1일 때 값이 최소가 될 거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1을 대입해주면 1 더하기 5, 4 더하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최소값 8이다 이렇게 구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0번을 보면 양의 실수 x의 소수 부분을 y다 라고 할 때 x세제곱 마이너스 y 세제곱이 지금 13이다 라고 했고요. 그럼 양의 실수 x니까 x가 이렇게 정수 부분 라지 n 더하기 소수 부분 y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요 식을 이제 정리하면 요걸 대입해주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n 플러스 y의 세제곱 마이너스 y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요 식을 좀 전개해보면 n 세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3 n제곱 y 더하기 3 ny가 13이 돼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 n의 범위를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겠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n이 1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 거냐면 1 더하기 3y 더하기 3y가 13이어야 될 거니까 6y가 얼마여야 되는 게 나는 12가 돼서 y가 2라고 나오는데 이게 소수 부분이었는데 1을 넘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래서 n이 1일 땐 아니었을 거고요. 그럼 n이 2였다라고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면 n이 3은 안 될 거예요. 3 되면 27, 벌써 13을 넘으니까 안 되겠죠. 2였다라고 하면 이게 8 더하기 12y 더하기 6y가 얼마가 될 거다라는 거냐면 여기 y 제곱이죠. 여기도 3y 제곱이었을 거고 요게 근데 아마 풀어보면 계산을 해보면 3y 제곱 더하기 3y 마이너스 12는 0 이렇게 될 거고요. 3으로 나누면 y 제곱 더하기 y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라서 근의 공식을 좀 써보면 y 값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2분의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7 이렇게 될 거고요. 마이너스는 당연히 안 되겠죠. 음수면 소수 부분 음수였으니까 안 되고요. 양수였을 텐데 루트 17이 요게 4점 얼마일 거고 요게 3점 얼마고 y가 1보다 크게 될 거다라고 해서 여기선 근이 없었을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n이 2일 때 요 녀석이 13이 돼야 된다라는 걸 구해야 되고요. 요 식을 좀 정리해 보면 6y 제곱
플러스 12y 그 다음 마이너스 5는 0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근해 공식을 써보면 y가 어떻게 될 거냐면 6분의 마이너스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 빼기 3 더하기 30, 66 이렇게 되겠죠. 당연히 양수여야 되니까 이게 y가 될 거고요. 이 루트 66은 8점 얼마니까 빼고 나눴을 때 이게 1 사이에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 맞네요. 그럼 x는 어떻게 됐을 거냐면 x는 y에다가 n이 얼마일 때였어요? 2. 2를 더해주면 되니까 여기에 2를 더하면 6분의 6 플러스 루트 66 이렇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x는 6 플러스 루트 66분의 y는 6분의 루트 66 마이너스 6이 되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21번을 보면 저게 최대값을 가져라. 지금 딱 보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y제곱 마이너스 2by는 식을 정리해보면 이게 마이너스에 x 플러스 a의 제곱 마이너스에 y 플러스 b의 제곱에 더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건데 x가 마이너스 8일 때 마이너스 6일 때 최대니까 요게 값이 8 여기의 값이 6, 그 최대값이 8의 제곱, 6의 제곱, 10의 제곱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게 지금 C제곱이라는 거고 삼각형이 있다라고 했는데 삼각형 세변 길이가 어떻게 된다라고 했냐면 A, B, 그 다음 뭐 C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A고요. 맞나요? A, B가 C고 여기가 뭐 각변 길이 합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죠. A, B를 빗변으로 갖는 직각 삼각형이라고 했군요.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거라서 A, B가 C, BC가 A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지금 10의 제곱일 거다라는 거고 A가 지금 8이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긴 6이 되었을 거다라는 걸 거니까 6대 8대 10 그러니까 3대 4대 5의 2개짜리 삼각형이었을 거고 세변 길이 합은 뭐 24다. 어렵지 않게 구해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22번을 보면 x에 대한 방정식이 정수인두근 알파 베타를 갖는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래프를 좀 그려볼까요? 3k 플러스 7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4k의 절대값 x다 라고 했으니까요. 이 녀석은 대칭축이 y축에 있으면서 자연수 k니까 양수죠. 마이너스 4죠. 이런 식으로 생겨 있을 거고요.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지나면서 기울기가 4k가 될 거니까 이렇게 되어 있을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정수인두근 여기가 알파라고 하면 여기가 베타고 아마 서로 대칭인 관계까지도 있을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왜냐면 y축에 대해서 둘이 대칭일 거니까요. 그래서 일단 여기를 먼저 구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라고 하면 3k 플러스 7의 x제곱 마이너스 4가 4kx 지금 이렇게 돼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요게 이제 정수인근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보면 3k 플러스 7의 x제곱 마이너스 4kx 마이너스 4는 0이다 라고 되어 있고 요게 정수인근을 갖도록 해야 될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이제 정수인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 한번 계산을 해보자 라는 걸 거고요. 자연수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자, 요 녀석이 지금 정수인근을 가져야 될 거다라는 걸 거고요. 자, 그래서 한번 요 녀석을 풀어보자 라고 하면 지금 어떻게 될 거냐 라고 하면 지금 근데 요게 원래 방정식이 이렇게 생겼을 거다 보니까 여기가 정수라고 해서 여기까지 정수일 거냐 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보장은 없어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3k 플러스 7분의 4k가 두근의 합인데 k가 누구냐에 따라서 이게 유리수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정수가 아닌 유리수일 수도 있고 정수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가 정수라고 여기가 정수라는 보장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두근이 정수겠지라고 해서 합이 얼마, 곱이 얼마 해서 부정방정식 k에 대해서 소거해서 풀어야지라고 하면 그 풀이가 조금 위험할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근해 공식을 써서요. 뭐 노가다로 찾아보죠. 짝수근해 공식이니까 2k 플러스 마이너스 반의 제곱 4k 제곱 마이너스 4x 하면 플러스 12k 플러스 28이고요.
요 안에 있는 식이 지금 4로 묶이면서 k제곱 플러스 3k 플러스 7이 될 거고 그냥 k에다가 자연수를 1, 2, 3, 4 넣어보면서 제곱수가 되면서 이것까지 풀었을 때 자연수가 되는 게 있는지 찾아보죠. 1 넣으면 11 안 되고요. 2 넣으면 4, 6, 17 안 되고 3 넣으면 9, 9, 7, 25가 되죠. 그러니까 일단 k가 3이 하나 후보가 있네요. 3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16분의 3 넣으면 6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여기가 3 넣으면 아까 25, 100 그러니까 여기 10이죠. 그러니까 플러스로 풀렸을 때 16 돼서 1이 될 수 있겠네요. 근데 k가 4나 5일 때 또 나오면 어떡해요? 라고 하면 물론 그거에 대한 좀 부담은 있겠지만 일단은 나왔으니까 그냥 시험장에선 그렇게 푸는 것도 나쁜 방식은 아니겠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1일 거고요. 그럼 당연히 여기는 마이너스 1일 거다라는 거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1과 마이너스 1로 풀렸고요. 대칭성 때문에 k는 3이었고요. 자, 그러면 f1과 f-1을 두근으로 갖는 방정식이 저렇게 된다라고 했으니까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24고요. 요게 인수분해가 22 마마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f1이 될 수 있는 값은 2거나 14거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k 플러스 f1이 될 수 있는 값을 구하면 k가 3이었고요. f1이 2였으니까 5가 되거나 또다시 k가 3이었고 f1이 12였으니까 15다 해서 가능한 값은 5와 15가 있겠다라는 거겠습니다.